아휴, 뭔가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구만. 나는 오늘 좀 괜찮은 편인데 컨디션이 왜 이렇게 니들 의욕이 떨어져 있냐? 응? 알 수가 없구만. 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재를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지? 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확인할 때는 열심히 합시다. 자, 우선은 자, 170번 때부터 하면 되겠죠? 1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되게 정해져 있는 유형이 많아서 그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한번 봐봐. 일단 171번. 하나가 4의 x제곱이야. 다른 하나가 2의 x 플러스 2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연립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x는 k라는 거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봐도 되지만 그려보자면 일단 4의 x제곱이 되게 달라붙게 그려지겠지?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2x제곱이 좀 더 덜 달라붙는 애가 그려질 건데 걔가 심지어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 두 칸을 해. 그럼 이제 여기 원래 옆으로만 됐던 점이 마이너스 2,1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되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점이 분명히 여기 생길 거라고. 그런데 이제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간격이 누가 봐도 32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보다 좀 큰 쪽이 이쪽 편에 x는 k를 그어.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교점이 두 개 생기겠지. 요 간격이 얼마라고? 32다를 그냥 풀라고 낸 거야.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상황을 이해를 한 거죠. 뭐 그림 안 그려도 사실 알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요. 봐봐. 그냥 4의 k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2제곱이 32다를 풀면 끝나는 거야. 그치? 아니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풀리는 거야? 하나가 2x제곱 관련된 거고 하나가 밑이 4인치 함수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연립이 된다고요. 어떻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연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잖아. 2의 x제곱일 때 4의 x제곱이랑 뭐 8의 x제곱이랑 8분의 1의 x제곱이랑 역수인 애들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면 아무튼 얘를 t로 기준으로 했을 때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고. 다항식이 나오니까 풀 수 있다 없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조리체법 써서 풀면 풀린다고. 얘는 심지어 조리체법도 아니야. 2차니까 그냥 이 수분해라고 사실.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32는 0이다. 그럼 t가 얼마야? t가 8이랑 마이너스 4인데 음수는 안 되니까 얘는 버리고. 그래서 얘만 쏙 빼가면 2의 k제곱이 8이다니까 k가 3이다 나와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이 된다 안 된다가 애초에 보여야 돼요. 얘는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풀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림까지는 원래 안 가요. 그냥 풀면 돼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70번대 없고 80번대 182번, 3번, 4번인데 비슷한 유형 모아놨을 테니까 한번 보고 굳이 많이 겹치면 하나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이거 좀 확인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상황을. 얘들아, 182번부터 볼게.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데 항상 중요한 게 치환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범위예요.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를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a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자 봐봐. 이 말은 두 실근 x1, x2를 가져. 그리고 x1이랑 x2는 같지 않죠. 그러면 요걸 반영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 t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 2의 x1 제곱을 t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의 x2 제곱이 t2가 돼야겠지. 자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요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그러니까 치환한 요 방정식은 어떤 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t가 실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요게 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는 조건을 근해 공식 써서 뭐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빨리 하는 법을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는 조건은 1번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양근 두 개겠지.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하는 거였잖아. 요렇게 풉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4분의 b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해서 a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넣었고요. 2번 두 근의 합은 4점. 그래서 양수다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끝나고요. 3번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1 났죠? 요게 0보다 더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 작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a 범위는 마3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해서 세 개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푸는 거죠. 필기하세요. 일단 요거 필기해. 그래야지 그 다음 183번을 설명하지. 쉽다 쉬워. 그지? 이렇게 쉬울 수가 수학이. 참나. 제주 신화월드 초특가. 신화월드 저번에 가지 않았니 얘들아? 서울까지 갔나? 너희는 어디 안 갔어? 어? 어디 안 갔어? 수련회 같은 거? 요번에도 뭐 5월달에 뭐 있는 거 아니었나? 5월달에 어디 가지 않아? 부산을 간다고? 보자 잠깐만. 일정이 어떻게 되죠 5월달에? 뭐 있는 거 같았는데. 작년에 손오배였어요. 어? 손오배. 아 손오배? 손오배 변산 이런데? 모르겠다고 아무튼. 5월 열이 시작되지. 어? 셋째 주 그쯤. 셋째 주? 잠깐만 제가 볼게요. 이게 있네. 일단 한번 확인해보겠지. 자 일단 필기하세요 얼른. 그래. 25년 상문고 학살일죠. 5월달에 대체휴일 있고 막 그런 거 있고 줄다리기에서는 뭐 이제 뭐 하는? 국위대항전 하는구나. 축구대야. 이렇게 다 있는 거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이거 가는구나.
수목금 가네? 좋네. 잘 갔다 와. 수목금이면은 갔다 와서 토요일날 수업 있다. 수요일날은 빠지고 아마 그럼 당연히 수요일날 오라고 수요일 가니까 못하겠지만 금요일에 수업할걸? 수요일날 못 가. 금요일날 와야 돼.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야 돼. 금요일날 어차피 집에 도착하면 저녁에 도착할 거 아니야? 일어나야지 임마. 무슨 하루 일주일을 퉁으로 날리면 그다음 기말은 어떻게 대비하려는 거야. 자, 얘가 차이가 뭐예요? 183번의 차이가 똑같이 지수함수를 치환을 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양근이 나오는 건데 봐봐봐.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이다가 됐어. 맞지? 근데 얘가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x1이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t1인 5의 x1 제곱 t2인 5의 x2 제곱 입장에서는 얘들이 얼마보다 커야 돼? 둘 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양근 부였으니까 요거 썼지만 요번에 뭐라고? 결국 이게 어떤 애를 가져야 된다고? t1, t2가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지? 근의 분리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근의 부호라는 개념이랑 근의 분리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서 수상할 때 그걸 기억하는지 묻는 거야. 자, 이건 뭘로 풀었냐면 그래프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풀었는데 이런 거잖아. 결국 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두 근을 가지면서 두 근이 1보다 크길 말하는 거지. 자, 이거 부등식 조건 뭐였어? 1번.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고. 2번.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요 지점은 0이 되는 지점이야, 함수값이. 요 사이는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음수가 되는 지점이고 요 나머지 바깥쪽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지점인데 1이 그러면 t1, t2보다 크거나 작으려면 함수값이 양수인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다를 쓰는 거야. 가운데 있을 때는 음수인 거 쓰는 거고 맞지? 양쪽을 쓴다고요. 근데 그래서 두 근이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1보다 작다를 하면 요 2번까지 똑같으니까 3번에 이걸 또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뭘로 구분한다고 했지? 대칭축으로 구분했지. 3번이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1보다 크다를 쓴다고요. 반대로 이제 1이 여기 있는 경우는 대칭축이 1보다 작다를 쓰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자동으로 되니까 안 하고 요거는 무조건 안 하고 요거만 하지. 함수값이 음수다만 했다고. 아무튼 요 근의 분리 내용을 기억을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숙제 다 있어? 아니요. 저희 환기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이거 히터가. 히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히터를 끄고 차라리 이거를 외부 공기 좀 넣을까? 그럼 나을 것 같은데. 운전을 송풍으로 바꿔. 그럼 환기가 될 거야. 됐어. 시원한 바람 좀 쐴시다. 옷을 입어 차라리. 나도 옷 갖고 올게. 숙제 다 했냐? 준비라. 아니요. 둘 다 제대로 못했어? 수원이랑 박토이랑 둘 다. 에이씨. 빨리 해.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 이거 하면 돼요. 끝나요.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1번. 판별식 D가 어떻게 돼? D는 25 마이너스 4K지. 이게 0보다 크다니까 K가 4분의 25보다 작다고요. 2번. F1 하면은 K 마이너스 4지. 이게 0보다 크다니까 K가 4보다 크다고요. 3번. 대칭축. 대칭축은 5거든? 5가 1보다 크다는 5K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대칭축이 2분의 5가 1보다 크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셋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K는 4초가
4분의 25 미만이 정답이 됩니다. 네? 마이너스 맞아? 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답이 뭐냐? 왜 두 개야? 잠깐만. 뭘 해야 되는 거야? 183번이죠? 잠시만요. 나도 신나게 풀어놓고 뭐가 이상하네 싶으면 또 하나 볼게. 183번. 아, 중간에 흘리기 끊겨서. 5랑 6이 두 개 맞지? 맞다. 내가 뭐 이상한 생각 했네. 자, 하여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푸는 건데, 약간 다른 풀이도 있거든? 다른 풀이를 약간 설명하자. 얘가, 이거 다른 풀이랑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그냥 하자. 이렇게 할까? 요건 일단 이렇게 할게요. 다른 거 할 때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거는. 다른 거 할 때.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0 그러면 4번도 굳이 내가 4번을 해야 되네 이것도. 아이씨 안 하려고 근데 184번이 조금 더 어려운 거거든 원래. 자, 시간 봐봐. 같은 흐름으로 하면 돼.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데 문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x1도 1보다 크고 x2도 1보다 커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란 얘기는 했어 안 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얘기는 안 했지. 그러니까 꺼야겠다. 끄는 게 제일 나아. 자,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요 둘이 같을 수 있어요. 2는 같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아무튼 간에 얘들은 1보다 크니까 t 입장에서는 얼마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T1이 2보다 커야 되고 T2도 2보다 커야 된다고요. 왜? 2의 1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이 다 2보다 큰 거야. 그럼 이제 똑같이 요거처럼 하는데 1번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이번에 등호 붙는 거예요. 2번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3번 대칭축이 2보다 커야겠죠. 똑같은 흐름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이해됐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봐 지금 184번 한번 되는지 똑같이 해서 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딱 이렇게 해서 근해 풀기 내용, 근해 풀기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였어요. 자, 됐지? 그 다음 가자. 자, 배워줄 수 되죠, 여러분? 혹시 안 되면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0번대로 넘어갈게요. 191번. 그러니까 방정식 관련된 건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 부등식은 조금 접근법이 다르긴 해요. 근데 191번 일단 보자. 얘들아 이거는 별 얘기 아니잖아.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2분의 1에 fx, gx하고 요쪽 편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gx가 되는데 요게 요렇게 되길 바란대.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 숫자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겠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요렇게 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얘들이 0 될 때는 다 되는 거고 추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로. 자, 보세요.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내 입장에서 이건 거야. 요게 지금 양수일 때 얘가 음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여야겠지.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는 빼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3이 있고 여기 교점이 얼마야? 5가 있거든? 내가 뭐 이상한 거 아니지? 잠깐만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얘가 fx고 얘가 gx거든요? 그럼 일단 생각해봐. fx가 3보다 작을 때 이쪽 편 요때 gx가 음수인 영역은 어디야? 그러니까 양수인 영역이 있어 없어? 이거 여기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미안해. 잘못했다. 여기 아니지. 여기가 3이죠. 여기 y좌표가 3이거든? 자, 볼게요. 하나 봅시다. 일단 1번. 이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 해볼게요. fx가 3 이하인 데는 어디야? fx가 3 이하인 게 1부터 5까지야. 여기가 x가 1부터 5이거든요? 그때 gx가 0보다 큰 영역은 x가 3 이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2번. 요쪽이 양수면서 요쪽이 음수인 걸 한다고 쳐. 요쪽이 양수인 거는 이제 등호 포함을 할게요. 등호 포함을 하니까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5 이상이라고. 그리고 이게 음수인 영역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래서 요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요 범위 있는 자연수의 값의 합이니까 1, 3, 4, 5가 돼서 다 더하면 얼마다? 다 더하면 얼마야? 13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풀면 돼. 별 내용 없다고 이거. 저거를 GS로 나눴을 때로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GS 나누려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0일 때는 건 따로 해야 되니까 나누기를 하기보다는 요 방식이 나아요. 빼기라고 묻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풀면 끝나요. 요게 191번. 됐죠? 자. 자, 그 다음에 몇 번 하면 되냐? 192번이랑 4, 178번 안 했는데 왜 아무 말 안 했냐? 이거 딸게요. 지금 하자, 지금. 일단 이거 지금 해야겠다. 178번 잠깐만 들어가자. 왜 안 했대?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이것도 볼게요. 두 근의 합이 3이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근은 x에 대한 얘기지 치환을 한 t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두 근이 x1, x2가 있는데 둘이 더해서 3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애초에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3의 x1 제곱이 있고 3의 x2 제곱인 t1, t2가 있단 말이지.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해야겠지. 곱하기를 하면 t1 곱하기 t2가 3의 x1 더하기 x2 제곱이 돼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얼마다? 두근의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27이라는 이용하는 거라고. 지금 주어진 식을 봤더니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는 0이다란 말이야. 근데 이 k가 얼마라고? k가 두근의 곱이잖아. t에 대한 두근의 곱. 그래서 이게 27이라고. 그래야지 x1 더하기 x2가 3이 되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인수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가 t1은 3이고 t2는 9가 돼서 x1은 1이고 x2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3인 거 검산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걸 왜 빼먹었대?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92번 하겠습니다. 자, 192번 보시면 부등식을 푸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밑이 같아요, 달라요? 밑이 같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밑의 범위를 나눠주면 끝나는데, 자, 1번 x가 0과 1 사이 때로 하고요. 2번 x가 1보다 클 때로 풀면 끝난다고요. 참고로 3번 x가 1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1이면 같아지니까 등호가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1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등호가 있으면 1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1까지 원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1이 안 된다고 끝내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니까 3x 빼기 2보다 x 더하기 4가 크다가 되는 거고요.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공통범위 구하면 끝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 구하면 요 놈이고요.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 구하면 요거니까 최종 정답은 x가 0과 1 사이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정답.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우측. 네, 꼭 들고 와야지. 자, 193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누가 뭐래도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죠. 그러면 예식이 2t의 제곱 빼기 2n 플러스 1 t 더하기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죠. 2t,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n까지인데 n이 자연수니까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n까지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길 바란다고. 이렇게 끊어지길 바라겠지. 그러니까 로그 2의 n이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6을 안 넘어가야 된다고. 6이 되면 이제 6까지 들어가서 개수가 8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32 이상 64 미만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는 63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쉬워요. 그래프보다는 방부등식이 쉽습니다. 당연히. 그래프에 비하면 쉽잖아. 뭐 할만해요. 사실 이렇게 지문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문이 많이 안 놀랬을 거고. 자, 194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심하잖아. 심하긴 한데 이게 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부등식을 푸는데 보통 그 x값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환을 한 t가 있는데 t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만 하면 되잖아. 맞지? 떠 있으면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데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약이 생겨서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4배의 t제곱 마이너스 8배의 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판별식 t를 쓰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지금 이 문제는 좀 쉽기는 해요. 자, 봐봐. 얘가 어떤 애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대칭축이. 대칭축이 어디 있습니까? t가 1일 때 있죠? 그렇다 보니까 0보다 크다를 썼을 때 최소값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에, 그러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서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요. 꼭지점이 y좌표가. 어? 아, 4번 했구나. 5번 했구나. 미안. 아, 미안해. 가끔 이러더라. 아예 들어서. 아, 이건 근데 194번은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니었어? 빨리 할게요. 이건 더 쉽잖아. 자, A가 어떻게 돼? 4의 x제곱이 크다. 2의 kx 빼기 2. 근데 그러면 되면은 요걸 바꾸면 2의 2x제곱이 2의 kx 빼기 2보다 크다. 이거지. 맞아 아니야 얘들아?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요거죠. 요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있을 거고. 자, b는 어때요? b는 3분의 1의 x제곱이 작다 3분의 1의 2x 빼기 k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니까 x제곱이 2x 빼기 k보다 크다. 자,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게 해달래. 근데 여러분 이거는 되게 쉬운 얘기인 게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교집합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A 교 B가 U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A도 U고 B도 U여야 교집합도 U겠죠? 그건 말장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이게 모든 실수 x에는 성립하고 이게 모든 실수 x에는 성립하니까 여기 판별식 d가 d1이 0보다 작고 여기 판별식 d2도 0보다 작다 쓰면 끝나요. 얘는 원래 쉬운 거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얘가 떠 있어야 이제 얘가 클 거 아니야. 지금 봐봐. 2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야.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판별식 D1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해서 K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D2는 4분의 D2죠. 4분의 D2 하면 1 빼기 K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정답은 K가 1과 4 사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오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간단하죠?